여러분 돈 관리 잘 하시나요?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에 퇴직하신 선배님이 찾아왔었어요. 가장 큰 걱정이 월급이 줄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퇴직하기 전에 돈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높은 직위에 있으신 분들이 퇴직을 하면 체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체면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 체면 때문에 아무데나 취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퇴직하신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서 운둔 생활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논이나 밭이 있으신 분들은 요 약간의 전원생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집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회계를 잘 구축해서 퇴직을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막 그거를 물려받으면 고민이 좀 덜하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부모 재산을 물려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도 아주 큰 부자가 아니시면 크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벌지 않으면서 쓰면 그 지출은 거의 2배 이상으로 증폭된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일거리라도 약간의 수입을 반드시 발생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 걱정을 줄이는 습관을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돈 걱정을 줄이는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는 저는 2개의 축으로 봐요. 적게 벌고 적게 생활하는 방법이 있고 많이 벌고 즐겁게 생활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퇴직해서 뭔가를 많이 벌겠다? 이런 체계는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돈 쓰는 습관을 바꾸던가 아니면 마인드를 바꾸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마인드를 정립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경제 습관을 잘 구축을 하는 건데 작은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새는 지출이 있다는 거 혹시 인식하고 계실까요? 제가 예전에 그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통장을 자동이체 나가는 걸 쭉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자동이체가 뭐 10,000원, 20,000원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빠져나갔지? 이렇게 봤더니 한참 된 거예요. 이렇게 무감각하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거를 이렇게 해제한 적이 있었는데 계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자세히 보실 필요는 있어요. 뭐 저희가 핸드폰 어플에서 뭐 나도 인지하지 못하게 뭐 오케이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들이 가끔가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독료 같은 것도 저희가 한 번에 넣으면 자동 연장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플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도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카드나 현금을 써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금 갖고 다니시나요? 현금 갖고 다니고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금을 아예 안 갖고 다니고 체크카드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하나씩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노후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후에 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주가 놀러 올 걸 대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저희 세대에 손주들이 놀러 와서 뭐 1박 2박을 하고 갈까요? 저는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봐요. 그래서 노후에 갈 때 큰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후로 갈수록 재정 규모랑 이런 거주 규모 이런 걸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코인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거는 좀 안정적인 구조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거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떤 경제적인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도 없고 너무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운에 맡겨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주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러는 거는 경기 흐름을 알 수 있고 경제를 알 수 있고 이런 플러스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뭐 지금은 뭐 미래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요소가 좀 있기는 한데 저는 그거는 저 같은 성향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저희가 뒤로 갈수록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놓을 필요는 있는 거죠. 5년 이상 공부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경제 뉴스를 그냥 매일매일 재미삼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지금 당장 실력도 안 되고 여유 자금도 없는데 그냥 무리한 투자를 들어가시면 또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본인이 본인 성향과 실력을 체크하고 투자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비 대신에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너무 실감을 해요. 제가 한때는 그 소비하는데
그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를 어릴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을 하냐면 엄마는 집에 매일매일 택배가 왔었어. 이렇게 기억을 하는 한 단면이 있어요. 예전에 그 20대 때 꿈이 미용 쪽에 공무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메이크업도 배우고 피부 관리도 배우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그걸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20대 때 제가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스쿨 막 이런 데 다니고 막 20대 때 한창 제가 막 그 세상에 무서운 게 없을 때가 있었어요. 막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공무원은 해보니 재미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 미용이나 메이크업이나 뭐 피부 관리 이런 걸 배워서 토탈 샵을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런 꿈을 꾼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이론적으로 그걸 배우면서 20, 30대 때 피부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피부 관리 샵을 다닐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다녔던 거라서 그런 기억이 또 있는 거죠. 소비 대신에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작은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너지를 누렸어요. 왜냐면 그 물건에 대한 구매욕이 확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반기에 한 번씩, 그리고 나중에는 분기에 한 번씩 받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나 가방 이런 생필품을 서로 나눠 쓴 거예요. 바꿔 쓰고. 그러니까 그런 걸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뭘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 같은 것도 유용하지 않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유용하신 분하고 나눠서 바꿔서 보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지인끼리 이렇게 뭐 소소하게 독서 모임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거기에 보시면 장점들이 다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 근데 거기에 미대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런 그림 강좌 같은 것도 그냥 무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인문학 강의 같은 것도 그냥 무료로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굉장한 시너지가 있어서 밖에서 배우면 되게 유료로 돈을 많이 내고 해야 되는 경우가 무료로 저희가 그냥 그렇게 많은 장점을 취할 수 있었었죠. 최고의 재테크는 건강관리래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너무 잘하는 게 제가 그 코로나 2차 백신을 맞고 염증 지수가 엄청 솟았었어요. 근데 그게 말기 암 환자의 통증보다 더 높은 염증 통증이 저한테 전신으로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상황까지 갔었냐면 그거를 그 염증 지수를 내리려고 제가 특수 치료를 받았었어요. 근데 전신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한 달에 850까지 나왔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었어요. 병원비로만. 그런데 제가 다행히 실비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세이브가 되긴 했었는데 정말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그 데미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도 이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돈에 대해서는 나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는 돈 필요 없어.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 자신과 스스로 대화를 해봤을 때 그게 진심일까요? 돈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실까요? 사실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터부시하고 부자는 부정하게 부자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돈은 좋은 거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돈을 정말 선한 데에 회전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좋으신 분들이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좋은 곳으로 흘려 보내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끼리 이 돈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예전에 엄청난 채무에 시달릴 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제가 저희 아들이 스승 같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저를 앉혀놓고 엄마 나랑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엄마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굉장히 철이 빨리 들었어요. 정말 부족한 부모 만나서 저희 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자랐어요. 진짜 저희 아들 얘기하면 제가 정말 피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저희 아들이 저를 앉혀놓고 엄마 지금 현재 채무를 전체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아파트 두 채를 처분을 못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계산기를 갖고 와서 다 계산을 하면서 이자까지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싹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채무가 제로가 되려면 59살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고 저한테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저희 상사가 저한테 집을 그냥 빌려준 때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권리금하고 월세 안 받고 집을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저희 상사가 저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정말 그걸 그냥 빌려준 때가 있었어요. 그 대신 제가 집에 인테리어는 좀 해드렸죠. 그런데 저한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도움의 손길이 정말 생각지도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빨리 일어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저한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제가 정말 눈물로 많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저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10원 한 장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생각지도 않은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되게 유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해외 연수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제가 그때 금전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저희 아들이 그것도 시험을 봐서 그냥 무료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보다 회복을 되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하고 돈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쪽으로 이런 게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의 그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너무 그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저희 아들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 학습적으로 돈이 들어간 거는 제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부모한테 기댈 수 없다는 걸 중학생이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들은 혼자서 그냥 이렇게 크고 그거를 억울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옛날에 심적으로 고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본인이 지고 가야 된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공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에 대한 구조는 정말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가 현직을 떠났을 때 굉장히 고생하게 된다는 거는 정말 많은 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조금씩 하루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저는 그 경제 뉴스를 아침에 습관적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냥 들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금 뭐 환율이 올라갔구나, 지금 금이 떨어졌구나, 세계 경제가 어렵구나,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축적되다 보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씩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다가 어느 날 약간의 목돈이 생길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지식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